혹시 우리 아이가요, 학교에서는 늘 참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싫은 말도 잘 못하고 집에 와서야 혼자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겉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표정을 보면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고 분명 마음이 다친 것도 같은데도 그냥 내가 참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럴 때 부모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안쓰럽고 답답하고 걱정도 되죠. 왜 싫다고 말을 못할까? 왜 늘 맞춰주기만 할까? 조금만 더 단단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마음을 코칭하는 웜 코치입니다. 엄마가 자기답게 다시 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착한데 만만하게 보이는 아이, 싫은데도 거절하지 못하는 아이, 속상한데도 괜찮은 척하는 아이에게 부모님께서 어떤 대화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럴 땐 싫다고 해야지.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냐? 좀 더 강하게 말했어야지. 이렇게 조언부터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아이는 몰라서만 못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걱정도 되고요. 친구가 나를 싫어할까봐 또는 내가 예민한 아이처럼 보일까봐 자기 마음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 아이가 자꾸 참고 맞춰주는지 그 마음의 이유를 먼저 이해해 보고요. 부모님께서 집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코칭 대화의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이가 자기 마음을 알고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조금 더 분명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단순히 성격이 약한 아이가 아니라 자기 마음보다 관계를 더 먼저 지키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배려심이 많고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고 상대 마음을 많이 살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기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참 따뜻한 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그 따뜻함이 자기 마음까지 계속 접어버리는 방식으로 흘러갈 때예요. 하기 싫은데도 해줄게 하고 속상한데도 괜찮아 말하고요. 불편한데도 그냥 웃고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는 그 아이의 배려를 고마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 정도는 괜찮겠네? 얘는 말을 안 하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똑같이 착해도 존중받고 어떤 아이는 자꾸 가볍게 다뤄져요. 그 차이는 더 강하냐, 덜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감각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자주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싫어도 웃습니다. 억울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부탁을 받으면 일단 들어주고 봐요. 거절하고 나면 괜히 미안해하고요. 자기 감정보다 상대 표정부터 먼저 살피기도 하고요. 겉으로 보면 참 순한 아이예요. 그런데 안쪽에서는 자기 마음을 숨기는 일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성향이 생길까요? 대부분은 아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친구와 어색해지는 것도 싫고 미움받는 것도 두려울 수 있고요.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감정보다 상대 반응을 먼저 보는 습관이 생겨서 지금 내가 싫은지보다 이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지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꾸 자기 안에 있는 불편함을 빨리 그냥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이의 감정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요, 먼저 비춰주는 겁니다. 아이가 괜찮아요 라고 말해도 그 말을 바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좀 복잡했을 수도 있겠다. 참긴 했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네? 너는 싫었는데 친구가 불편해할까봐 그냥 넘긴 걸 수도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아, 내가 그랬었구나 하면서요. 잘 모르고 지나간 자신의 마음을 부모님이 조용히 비춰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님의 판단보다 아이의 기준을 묻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싶죠.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니까요. 그 친구가 잘못했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 알았지? 이런 식으로 말하기 쉬운데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누가 맞고 틀렸는지보다 내가 어디서 불편했는지를 알아보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너는 어느 순간부터 힘들었어? 어디까지는 괜찮았고 어디서부터 싫었던 거야?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는 자기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느 선에서 불편한지를 알아야 친구가 그 경계선을 넘어올 수 없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짧고 분명한 표현을 연습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마음에 없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꺼낼 문장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부담 없이 이런 문장들을 같이 연습해 보면 좋습니다. 나는 이건 싫어. 이번에는 좀 어려워. 그 말은 좀 불편했어. 다음에는 꼭 미리 말해줘.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 엄마가 친구 역할을 해주시면서 짧게 말해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이가 어색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고치기보다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잘했어. 너 마음을 알아본 게 중요해. 완벽하게 말하는 것보다 숨기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처음엔 누구나 어색해. 엄마도 그랬어. 이런 경험이 쌓이면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불편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표현을 한 뒤에 느끼는 불편함을 견디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음 약한 아이들은 한번 거절하고 나면 금방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친구가 기분 나빴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너 마음을 말한 게 잘못은 아니야. 관계를 지키는 것만큼 너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이 말은 아이에게 자기 마음을 지킨 뒤에 찾아오는 어색함을 견디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게 거절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센 성격이 아닙니다. 더 날카로운 말투도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건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훈계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대화 속에서 생깁니다. 오늘 아이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해결책부터 말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너 마음은 어땠어? 너는 어디서 불편했어? 다음에는 너답게 어떻게 말해보고 싶어? 이 질문 하나가 늘 참는 아이를 조금씩 자기 마음을 믿는 아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착한 아이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아이로 자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를 소중히 여기듯 엄마 자신도 그렇게 소중히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